안녕하십니까. 정확한 분석으로 시대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복일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석 달 앞으로 다가왔죠. 결과 어떻게 될까요? 오는 11월 3일 날 세계 정세를 좌지우지할 미국 대통령 선거가 열립니다. 지금의 흐름은 겉으로만 본다 그러면 민주당의 바이든 쪽이죠. 우리나라 언론들은 기본적으로 반 트럼프 또는 비 트럼프 쪽이 많아서인지 모르겠는데 아예 바이든이 당선될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는 듯한 보도를 많이 하고 있죠. 또 트럼프 현 대통령을 깎아내리는 뉴스까지 겹치면서 이 트럼프에 대해서는 물 건너 간 것 같이 이렇게 국민들한테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하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 우리 신문은 대선을 석 달 앞둔 지금 시점에서 미국 주류 언론이라든지 국내 언론 보도에 영향받지 않는 그야말로 객관적 시각으로 미국 대선 전망을 이제 수시로 앞으로 분석을 좀 해서 보도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이 미국의 주류 언론들하고 이 한국 내 상당수 언론들은 지금 당장 투표를 한다 그러면 무조건 민주당 바이든 후보의 승리다 이렇게 예측들을 하고 아예 단정적으로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미국 내 여론조사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트럼프와 바이든 후보가 가져갈 수 있는 그 선거인단 시뮬레이션을 했더니 바이든은 선거인단 538명 가운데서 과반인 308명, 트럼프는 132명을 확보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바이든 당선이라는 거죠. 나머지 이제 경합주가 텍사스, 오하이오 같은 5개 주가 있는데 거기 선거인단 98명을 트럼프가 다 가져가도 큰 차이로 패배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한 겁니다. 미국 대선은 538명의 선거인단 중에서 과반인 270명을 확보하는 쪽이 최종 승자가 되죠. 특히 텍사스주 같은 곳은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주죠. 그런데 최근 22일 날 퀴니피엑대 조사에서 바이든 45, 트럼프 44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고 나왔죠. 27일 날 모닝 컨설트가 조사한 여론조사다 보니까 47대 45로 바이든 후보가 2% 앞선 걸로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오차 범위니까 경합주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공화당으로서는 별로 기분 좋은 수치는 아닙니다. 이렇게 각 주별로 여론조사를 보니까 바이든 후보가 작게는 뭐 2 내지 3%포인트, 많게는 9%포인트 내까지 앞서는 경우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전국적 지지율 역시 여론조사마다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7월 29일에는 6에서 9%포인트, 30일에는 7%포인트, 31일에는 바이든 51%, 트럼프 47%로 4%포인트 정도 차이가 났다. 에머슨 리서치가 그렇게 결과를 냈습니다. 일단 분위기를 보면 이 바이든 편인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걸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힘든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통령 직무수행 만족도입니다. 그러니까 job approval인데요. 이 job approval rate를 보면 이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이걸 보면 바이든하고 1대1 비교하는 조사 결과하고는 상당히 좀 다른 점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물론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무수행 만족 조사 이게 조사 기관마다 상당히 차이가 나는 건 사실인데요. 지난 7월 30일 날 발표한 조사 결과만 봐도 에머슨에서 조사한 것은 긍정, 어프로발이 45%, 부정, 디스어프로발이 51%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 평가가 6%포인트 더 많다고 발표를 했죠. 그런데 직무 평가를 매일 발표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게 라스무센 리포트입니다. 이 라스무센 리포트 같은 경우는 긍정하고 부정 비율을 보니까 긍정이 50이고요. 부정이 48입니다. 오히려 긍정적 평가가 2%포인트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 뭐냐면 지난 오바마 대통령 당시하고의 같은 날 지지도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라스무센 리포트 같은 게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오바마 당시에 상당히 인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재임 시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오바마 전 대통령의 똑같은 날의 지지율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거의 차이도 없고요. 더러 오히려 앞지른 날도 있었습니다. 이런 추세는 최근 몇 달간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3월부터 대통령 직무평가 수치를 보니까요. 트럼프 대통령 지금 표를 보시면 초록색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한 후유증이 극심했던 5월과 6월 빼고는 최소 45% 이상을 보였고, 오바마 전 대통령의 같은 시기 지지율하고 비교를 해도 거의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탄탄한 긍정평가를 받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자, 이런 결과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선 두 가지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이든 후보하고의 직접 비교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이 앞섭니다. 분명 대부분 여론조사에 나타난 그대로 이 트럼프 대 바이든 양자 대결로 해가지고 지지 후보를 선택하게 할 때는 현재 바이든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이 바이든 후보가 월등하게 앞서는 건 아니고 아직도 오차 범위 내에서 근소한 한 자릿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리해 봐야 될 사항은 뭐냐면,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나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라스무센 리포트에서도 분명히 나타났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보다 지지율은 경합 약세이지만 대통령에 대한 직무 만족도는 결코 낮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 라스무센 리포트가 아니라 뭐 에머슨 같은 이런 조사에서는 40% 수준까지 떨어지는 결과도 있기도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30% 미만의 현격한 지지율 추락 결과는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이 오바마 전 대통령과의 비교를 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결코 밀리지 않는다는 것은 중요한 시사점을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여론 상황에서 앞으로 대선까지 석 달이라는 기간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미국의 현직 대통령으로서 얼마든지 승기전환을 할 수 있는 이벤트 카드들이 준비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지난 대선전 같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유세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여론몰이 자체가 힘들다는 거죠.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발이 묶여 있어 가지고 결국은 대국민 직접 유세보다 언론을 통한 지지도 제고만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CNN이라든지 NIT, 뉴욕타임즈 같은 주류 언론들이 철저하게 바이든의 편에 서서 뉴스를 내보내기는 합니다만은, 나중에 말씀드릴 겁니다만은 이 매체들이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 그러니까 트럼프 대 힐러리의 선거전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결국 이 바이든 후보가 선거 분위기를 장악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요, TV 토론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후보 간 TV 토론에서 바이든 후보가 압도적 우위를 보일 것이다 장담하기는 힘듭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TV 토론 방식이라든지 기술, 이 트럼프 대통령을 바이든 후보가 이길 수 있을까? 이미 힐러리하고 경쟁해서 증명된 바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바이든 후보가 이기기는 쉽지 않을 걸로 봅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현직이라는 프리미엄까지 있습니다. 이건 대선 전까지 분위기 반전을 위한 핫 이슈를 꺼내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이미 트럼프 정부는 이 중국과의 정면 대결을 선포했습니다. 여기에 Five Eyes, 그러니까 이 미국과 그야말로 핵심 동맹국 5개 나라죠. 이 Five Eyes도 대중국 제재 방침에 동참하기로 했고, 여기 일본까지 가세해가지고 사실상 Six Eyes가 중국과의 전면전을 치르기로 이미 합의가 됐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볼 때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불법 점유하고 있는 인공섬에 대해서 중국의 퇴거 요구부터 시작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전면전으로 가는 거죠.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 대중국 카드를 선거 전에 전면 이슈로 꺼내든 배경에는 바이든 후보가 그동안 보여온 그런 친중적 행보를 확실히 누를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일 겁니다. 물론 바이든의 민주당 진영에서는 곧 발표될 정강 정책에서 대중국 강경 자세를 보이겠다고 했습니다만은 그동안 민주당 진영에서 보여왔던 그런 태도를 비춰본다 그러면 반중 여론이 60% 이상 넘고 있는 미국 내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 미국을 위협하는 제1의 적국이 중국입니다. 2위가 북한이죠.
그렇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이 카드들로 선거 막판 이슈몰이를 한다 그러면 바이든의 민주당 진영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트럼프의 이슈에 함몰되는 현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트럼프 진영이 준비하는 또 하나의 선거 아젠다가 바로 이슬람과 반기독교 문제입니다. 이 이슈로 트럼프 진영이 바이든 후보를 몰아붙이려 하는 이유는 뻔합니다. 미국의 주류 세력인 백인과 기독교 세력을 끌어당기기 위한 것이죠. 바이든 후보는 이미 공립학교들이 이슬람 종교에 대해서 더 가르치기를 원하고 미국을 재건하는 과정에 무슬림의 목소리를 정책 결정에 반영하겠다라고 공약을 했습니다. 물론 무슬림 표를 의식한 공약이겠죠. 그런데 이건 미국의 주류인 유대인 세력하고 기독교 세력의 반발을 불러올 것입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친기독교적 행보로 기독교 세력을 품고 있고요. 더불어 백인 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블랙 시위에 적극 대처를 해왔죠. 이런 이슈 제기로 바이든 후보를 토론 같은 데서 밀어붙인다 그러면 아마도 트럼프 진영에 훨씬 유리한 국면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이제 선거가 불과 석 달 남았는데 선거전을 흔들 이슈들, 변수들이 5가지가 있습니다. 이 5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앞으로 이 국민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여러분도 짐작이 될 겁니다. 첫째가 이 샤이 트럼퍼입니다. 가장 큰 변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샤이 트럼퍼,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지지를 밝히지 않지만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 이걸 샤이 트럼퍼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앞서 언급했던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직무 수행은 오바마 전 대통령 당시와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고 꾸준히 45에서 50%를 유지하는데 바이든 후보하고 1대1 비교를 하면 오히려 떨어지는 결과를 분석해 본 적이 있죠. 그 이유가 뭐냐? 제가 볼 때는 바로 이 샤이 트럼프 때문이라고 봅니다. 직무 수행들을 묻는 질문에서는 특별하게 트럼프 지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대답할 수 있죠. 그런데 후보 간 1대1 비교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 샤이 트럼퍼들은 대답을 주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지난 2016년 대선에서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힐러리 후보가 우세를 보였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당선될 거라고 봤죠. 근데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였습니다. 특히 최근에 블랙시 이후에 이 샤이 트럼퍼는 더욱더 의견 표출을 꺼려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결국 이번 대선에서의 승부를 가름하는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이 소위 샤이 트럼퍼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그 두께가 얼마나 되느냐, 이 문제. 이들을 트럼프 진영에서 어떻게 결집시켜가지고 이 투표장으로 이끌어내는가, 이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변수, 샤이 트럼프입니다. 두 번째 변수는 흑인들의 트럼프 지지 여부입니다. 얼마 전에 스펙데이터 USA 아주 의미 있는 글이 실려가지고 관심을 끌었습니다. 최근에 인종폭동 같은 것 때문에 흑인들이 당연히 트럼프보다는 바이든을 더 지지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난 2016년 대선에서는 이 트럼프 후보가 흑인표 중에서 불과 8% 정도만 지지를 받았는데요. 올해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무려,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40%에 달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들이 사실상 샤이 트럼퍼가 돼가지고 여론조사에는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흑인 진영에서 바이든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으로 지지도가 쏠리는 이유가 뭘까? 역설적이게도 바로 블랙 시위 때문입니다. 인종폭동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블랙 시위에서 보여준 민주당 진영의 선동성, 지금도 민주당이 주도하는 경찰 해체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흑인들이 더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지금 나오는 이런 현상들이 과연 이번 대선에서 그대로 표출될지는 미지수입니다만은 아주 의미 있는 움직임이다 하는 거, 이건 분명히 확실해 보입니다. 세 번째 변수는 트럼프 지지자들의 결속 정도입니다. 이 결속 강도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게 지금까지 분석된 바로는 트럼프가 지지율에서는 뒤져도 바이든보다 충성도 높은 지지층을 갖고 있다는 점이죠. 우선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낮다고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떠들고 있는 그 점이 공화당 지지자들의 결속을 가져오면서 투표장으로 더 많이 나가게 하게 될 것으로 분석하는 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여론조사에서도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데요. 여론조사에서 퓨 리서치 센터가 지난 6월 말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요. 공화당원들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우려한다는 비율은 45%인데요. 민주당 당원들은 이 비율이 77%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코로나19에 대해서 훨씬 더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특히 공화당원들 같은 경우는 40%는 실내 콘서트에 참석할 수 있다고 했는데 민주당원들은 불과 11%만이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선거전이 가열될수록 공화당 쪽은 뜨겁게 불이 붙을 것이지만 민주당은 냉랭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역시 선거전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투표율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죠. 이런 성향은 이미 여론조사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박스뉴스가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요. 선거가 있는 11월에도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린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데 바이든 후보 지지자층에서는 적극 투표하겠다는 비율이 25%포인트 하락했는데 트럼프 지지층에서는 16%포인트만 떨어졌습니다. 당연히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자, 네 번째 변수는 백인 저학력층의 결집 여부입니다. 이게 이제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인데요. 이 백인 저학력층. 만약 이들이 이 투표장으로 나간다 그러면 선거 결과는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 2016년 대선에서 투표하지 않았던 39%의 미국인 중에서 상당 부분이 잠재적 트럼프 지지층하고 겹쳤다. 이렇게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 20일 날 보도를 했어요. 이들이 주로 몰려있는 러스트벨트, 그러니까 미 북동부의 쇠락한 공업지대를 러스트벨트라고 그러는데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뭐 이런 데를 일컫는 말입니다. 근데 이들이 투표장으로 나간다 그러면 그야말로 트럼프는 큰 힘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트럼프 진영도 이들이 투표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변수가 바로 바이든의 나이 그리고 TV 토론입니다. 요즘 민주당이 상당히 신경 쓰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바이든 후보의 나이 문제입니다. 이미 78살의 고령이죠. 그런데 답변할 때마다 질문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가 기억력 상실, 치매 이런 것으로 엮어가지고 집중 공격한다 그러면 승부는 의외로 쉽게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질 확률은 그리 높지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결론이 이겁니다. 바로. 지금 분위기는 확실히 바이든 우세라고 대조로 나타납니다만은 이 결과가 실제 투표 결과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의회 전문 매체인 더 휠도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분석 기사에서 민주당은 현재 우위에 있다고 느끼지만 가변적인 정치 지형을 초조하게 살피고 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전략가들은 선거가 다가올수록 경쟁이 더 좁혀질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분석해서 보도했습니다. 전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을 지냈던 김창준 씨, 김창준 영어 이름으로는 제이킴인데 이 제이킴은 한 매체하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4년 전과 같이 확실히 트럼프가 재선될 것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와이타임스도 지금 상황에서 조심스럽게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이 한국에 유리한가를 따져가지고 그 포인트가 선거 결과 예측에 개입된다 그러면 아주 실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미국의 주류 언론, 그러니까 CNN이라든지 뉴욕타임스, NIT 같은 보도를 절대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CNN의 시청률은요, 보수 성향의 박스뉴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뉴욕타임스 또한 발행 부수가 평일에는 60만 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주류 언론이라고 해서 그들 매체들의 내용만 쳐다본다 그러면 미국 선거 결과를 오판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미국 사회를 그 주류 언론이라 그래서 좌지우지 못한다는 것을 감안해야 됩니다. 더불어 또 그 매체들의 기사를 받아쓰기 하는 국내 언론의 보도를 그대로 믿는다 그러면 이 또한 실수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와이타임스는 그야말로 객관적 시각을 가지고 미국 대선을 앞으로도 집중 분석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와이타임스에 여러분들께서 눈을 좀 주시고 많은 이렇게 호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